주요 뉴스입니다. 청주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는 법의 맹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던 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나쁨 일수인 59일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충주시 민간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 부당 처우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 3월 14일은 연인끼리 사탕을 나누는 화이트데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는 원주율의 근사값인 3.14를 기억하기 위한 파이데이 행사를 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인구 대비 1.6%에 불과한 청주에서 전국 18% 정도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또 청주 지역에 전국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정진규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청주시 인구는 83만 명입니다. 전국 인구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런 청주에서 전국 소각량의 18%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주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져와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 오창에 전국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을 포함해 현재 청주의 신설과 증설이 추진 중인 소각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6%까지 청주에서 처리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소각량의 4분의 1을 청주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앞으로 소각장 설치 문제가 끊이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청주시 오창읍의 폐기물 소각장 부지입니다. 소각로 배출구의 예상 높이는 지상 200m가량으로 청주에선 우암산을 제외하곤 배출구보다 높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오창읍뿐만 아니라 청주 대부분 지역이 간접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람 영향권을 보면 사실은 뭐 10km, 20km, 30km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청원구, 북이 그쪽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슨 청주시나 아니면 그 진평, 진천까지도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폐기물 처리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 청취는 빠져 있습니다. 주민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해도 이를 근거로 소각장을 불허할 수도 없습니다. 처리 규정상에도 그 주민 반대를 갖다 이유로 허가를 갖다가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정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소각장의 인허가가 금강지역 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최종 판단은 금강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에 인허가권을 주거나 주민 의견이 반영될 경우 자칫 전국에 소각장이 들어설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오창 소각장 설치가 무산된다 해도 지자체나 주민 의사와는 별개로 청주에 또 다른 소각장이 언제든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달 말에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소각장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환경청 집계 결과 지난해 충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던 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 4일에 한 번꼴로 전국 평균 나쁨 일수인 59일에 비해서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주시 민간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 부당 처우가 그 이유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충주시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충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충주시 예산이 민간 위탁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수거 운반 노동자들의 안전보장이나 복지 향상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조기 출근과 잔업 강요는 물론 2년마다 돌아오는 재입찰 기간에는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또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한 해 수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 11월에 청주 지역 생활 폐기물 업체에서 노동자가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민간 위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건비 미집행과 이름만 올려놓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충주시는 일부 부정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를 내렸고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분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 회사에선 정규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요.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1년을 넘어섰다며 자치단체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조합장 절반가량이 물갈이 됐습니다. 금녀의 벽을 허문 여성 재선 조합장이 탄생했는가 하면 단 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곳도 있었습니다. 조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최대 조합인 청주농협조합장은 무보수 조합장을 표방한 이화준 후보가 현직 조합장과 시의원 출신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청남농협 안정숙 조합장은 재선에 성공해 충북 유일의 여성 조합장 타이틀을 4년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3천여 조합원님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됐습니다. 4번의 검표 끝에 단 한 표 차이로 재선 고지를 밟은 진천축협 최병은 조합장은 곧바로 가축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같이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현직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 옥천 이원농협은 오토바이 선거운동을 펼친 이중호 후보가 조합장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73개 조합 가운데 38개 조합은 현직 조합장이 재당선됐지만 35곳은 조합장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이 출마한 경우만 따지면 현직 당선율이 70%에 달했습니다. 투표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경청을 잘 하셔서 조합원이 원하는 그런 조합이 되도록 좀 애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장 선거가 토론에 한 번 없는 깜깜이로 치러지는 데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금품 제공을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선거사범이 당선인 본인만 5명에 달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충북에 우려했던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내는 일자리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내 실업률이 숨가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충북의 실업자 수는 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무려 65%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4%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4%를 찍은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실업률 4%의 의미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최근 실업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1.6%에서 12월에 2.3%로 오르더니 올 들어 3%까지 올랐다가 한 달 만에 4%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무려 2.5배나 뛰어오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취업자 수도 조금이나마 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84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그러니까 하루 7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1년 전에 비해서 3만 명, 그러니까 25%나 늘어난 겁니다. 덕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7시간 미만의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근로자도 20%, 1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자, 반면에 36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오히려 1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주일에 36시간도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만 늘고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지난 민선 6기 충청북도는 일자리 40만 개를 만든다며 1조 2천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또다시 일자리 43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이번에는 2배가 되는 2조 4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80만 개나 되는 일자리는 다 어디 간 건지, 거기에 쓰고 있는 3조 원은 과연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3월 14일 오늘 연인끼리 사탕을 나누는 화이트데이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는 원주율의 근사값인 3.14를 기억하기 위한 파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쓰러지고 세우고 또 쓰러지기를 20여 분, 수백 개의 도미노가 이어져 파이 모양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바둑알을 튕겨 3.14m에 누가 가장 가깝게 세우나 어림없이 짧게도 선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기어코 바둑알을 3.14m에 정확히 세웁니다. 급에 딱 도착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지 3.14라는 숫자를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수학 시간을 파이데이 행사로 꾸몄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3.14초 멈추기, 369 게임을 본뜬 314 게임, 무한대의 숫자 원주율 외우기에서는 120자리까지 외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3.14, 1592, 6535, 8979, 3238. 도내 20여 개 초중 고교가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 대신 수학과 더 친해지자는 파이데이로 보냈습니다. 3.14라는 게 수학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파이데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3.14가 파이데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를 기념하는 파이데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의 누리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오늘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양측이 각각 12억 원씩을 부담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공동체, 마을 돌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양수산부는 내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정 부지인 청주 밀레니엄타운을 방문해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 성과, 입지 발전성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전국 평균 5.32% 올리는 안을 오늘 공개한 가운데 충북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충북의 하락률은 8.11%로 울산과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